현재 고1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사실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진로 방향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종에서 학생부 관리는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학생부를 준비할 수 있을지, 또 과목 선택 수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늘은 공학 계열을 지망하려는 학생들의 사례로 선택 과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 전자, 컴퓨터 계열, 요즘은 이렇게 융합된 학과로 해서 단순히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도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가 합쳐진 학과로 선발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는 학생들, 내 학생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들이 있죠. 수학과 물리학을 특별히 생명과학이나 화학보다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나는 화학식 막 원소기호 외우는 것보다 수학하고 연계돼서 물리학 문제 풀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게 훨씬 재밌어요 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맞아, 나도 과학 교과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보다는 물리 쪽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학 성적이나 물리 성적이 상위권 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면 이런 기계공학과 쪽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경우들 있죠. 기계가 고장 나면 무조건 해체해 보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뭐가 라디오가 고장 나고 뭐가 고장 나고 이렇게 집안의 가전제품, 작은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면 무조건 해체 조립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얘기. 제 동생도 공대 출신인데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해체 조립, 자기가 짜서 스피커도 만들고 막 이거를 취미 생활로 즐기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적성이 그쪽에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과학 상자에 막 집중했었던 학생이거나 이렇게 조립하고 해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공학과로의 적성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뭐 하는 데죠?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학과의 그 명칭이 낯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다 알고 있어도 막상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진로를 설정할 때 그냥 자기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난 그쪽 학과로 지원할 거야 라고 꿈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계공학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계, 자동차 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설계나 생산, 그리고 자동차, 초고속 열차라든지 인공위성, 최근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가고 있는 기초적인 공학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모든 산업 분야와 첨단 기술을 접목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과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 방향을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기계공학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졸업 후에는 이런 식으로 기계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쪽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 생산 업체나 기계직 공무원, 또 연구소 등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계공학 기술자부터 안드로이드 로봇 공학자, 항공기 정비원, 그리고 조선공학 기술자 등 다양하죠. 요즘 항공 관련 계열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꽤 많죠. 나는 항공 정비 운항과를 갈 거야, 항공 운항과를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항공 계열 학과들로 특화되어 있는 좀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이 있어요. 보통 항공 운항과 같은 경우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선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항공기계나 뭐 항공설비, 항공재료,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온 것도 항공정비, 뭐 기술 이런 쪽으로 학과들이 디테일하게 나뉘어 있는데 항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신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또는 신체 검사를 미리 체크를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었던 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격 조건에 못 미칠 때 그러면 나는 항공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지금 기계공학과 쪽으로 조금 범위를 어차피 같은 계열이고요. 기계공학 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꼭 항공 관련 특화된 학과로 가지 않아도 기계공학 쪽으로 조금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로를 1학년 때부터 진로 희망에 뚜렷하게 써놨다고 해서 3학년 가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돌릴 수 있는 학과들이 있고 아마 지금 자기소개서를 썼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피부로 실감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1, 2학년 때는요. 이런 융합 인재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로 교차 지점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분야나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학생부에 조금 녹아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뚜렷한 진로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과 딱 그 분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와 연관된 다른 영역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 서로 교차 지점이 있을 수 있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3학년 1학기 때 학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학과를 조금 돌린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에피소드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여학생 비율보다는 남학생 비율이 훨씬 높은 공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과학 분야인 물리학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 물리학을 기본 토대로 해서 응용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과가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인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어떤 과목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줄지 좀 계획이 잡히겠죠. 또 이제 요런 기계공학과 출신들의 또 일하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혼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진행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공감 능력,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학에서 관련 학과는 뭐 기계공학과 또는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등등의 학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 기계공학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이런 기계공학과랑 관련되어 있는 신설 학과들이 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 로봇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부각이 되면서 대학의 학과들도 이런 사회의 변화를 담은 학과들로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어 로봇 학과, 즉 로봇 관련 학과들인데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단순히 이제 기계공학 쪽 외에 이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기계와 융합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장점을 좀 어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로봇학과 쪽이 전망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생체공학, 그 다음에 기계, 전자, 신소재 등이 융합된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딱히 기계 쪽으로 활동이 없고 어떤 데서는 신소재를 언급했었고 어떤 활동에서는 뭐 컴퓨터, 전자전기 이런 쪽을 언급했었고 되게 뭉뚱그려져서 IT 쪽도 언급했었고 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물리 과목 수강했고 물리 성적이 괜찮다 그러면 로봇 관련 학과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사물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학과이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이런 쪽을 간다라고 하면 내가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한다라는 인성적인 부분의 내용도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 그다음에 꾸준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험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력도 필요하고요. 끈기, 인내력,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기하와 벡터, 물리, 그다음에 수학 기본 교과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높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이어서요. 네, 타 교과 성적에 비해서, 타 교과의 성적 성취에 비해서 수학 선택에서는 기하 벡터, 그다음에 물리 이런 교과들의 성적 성취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관련 학과들 추천드립니다. 졸업 후에는 이제 자동차, 전기, 통신, 로봇 산업,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관련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요. 현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명은 로봇 제어 시스템 공학, 그다음에 제어 로봇 공학, 로봇 응용 공학, 메카트로닉스 공학 등이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 많이 들어봤는데 가끔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때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그게 무슨 과죠? 막 이렇게 네, 용어가 좀 낯설다 보니까 기계랑 전기전자 컴퓨터가 융합된 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공학에 관심을 두고 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특정 대상에 관심이 있는 나는 비행기 아니면 나는 선박, 큰 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1학년 학생들 동아리 활동 중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배를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뭐 이러던데요. 배를 뭐 물리 관련 과학탐구 동아리였는데 뭐 모형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마찰력이라든지 어떤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더 잘 뜨고 오래 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활동들이 좀 많고 내가 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해양공학과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해양공학이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해저에 이제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공학 쪽으로 가면은 선박 기술이라든지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해양공학과 쪽도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할 수가 있겠죠. 해저 자원 탐사선 개발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선박에 문제가 생겨서 뭐 기름이 유출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해양 생태계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과, 연구하는 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지각력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1, 2학년 때 그 창의체험 진로 활동 시간에 적성 검사 많이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강하게 나타났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공간지각력 부분, 적성 검사에서 공간지각력 부분의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 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뭐 기계나 컴퓨터 쪽에 흥미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또 수학, 물리, 화학 과목을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양공학과나 뭐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한 학과가 될 수가 있겠죠. 졸업 후에는 조선소, 선박, 항만, 뭐 해양 플랜트 연구소, 공무원 이런 쪽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대학에서는 선박해양공학과나 해양건설공학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학과들도 있구나라고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기계공학과, 로봇공학과, 그다음에 해양공학과 등등 알아봤는데 공대 쪽에 이렇게 공학 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교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교과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 물리학과, 기하, 벡터, 수학 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과학 중에서 물리학, 기하, 벡터 그리고 뭐 기본 수학 과목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기계공학과 가겠어요라고 하면서 학생부의 선택 과목이 화학, 생명과학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기계공학과 쪽으로 지원서를 내기는 어렵죠. 네, 전공 적합성 관련한 교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과목, 탐구 과목, 그다음에 뭐 생활 교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을 때는 이런 과학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뭐 물리학이라든지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최상위 대학, 서울대 뭐 이런 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심화 과목 2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물리학 1, 물리학 3학년 때 2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교양 과목에서는 제2외국어나 한문 등도 있지만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환경이라든지 공학 일반 교과 이런 교과목들을 선택해 주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선에서 좀 유의미한 교과 선택의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학 교과 중에 다양한, 그다음에 과학 교과 중에 물리화학, 지구과학 중에 하나, 물리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술과정 정보 환경 중에서 생활교양 교과 선택하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심화학습을 하겠어 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 나는 여기서 심화된 학습을 하겠어 라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의 과학 계열에서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등등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차별화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교과목을 선택할 때 전문 교과 같은 경우군을 나는 심화 공부를 하겠어,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공부하겠어라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수강자 인원수가 적으면 내신 성적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13명 듣고 이 과목에 13명 수강 인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성적이 좋게 나와도 사실은 좋은 등급을 따기 어려운데 이러면 나중에 학종 지원을 하거나 대학을 수시로 지원할 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신 등급의 정량적인 부분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얘가 자신의 진로랑 연관된 심화된 교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구나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자 인원수가 적은 것 학생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체 수강자 인원수, 그다음에 원점수, 표준점수, 평균, 표준 편차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렇게 적은 수강자들이 듣는 과목이지만 내 진로랑 연계해서 내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었구나라는 측면에서 자기주도나 뭐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 역량 등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제 등급만 보고 등급이 나빠서 뭐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고 점수가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듣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과목에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급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고민보다는 내 진로와 연관된 학생부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수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요. 모든 공학 전공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술공학 부분에서 일반적인 내용 또 어차피 요즘은 이게 산업하고 연관돼서 기술들이 쓰이기 때문에 창업 등을 고려한 공대 출신들 중에서 사실 벤처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요즘은 그런 창업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보육센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지원도 잘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창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창업 지원 이런 차원에서 각 대학의 이런 벤처동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한 어떤 기본 지식, 즉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경영가로서의 마인드라든지 뭐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자질, 기획력, 전략적인 능력, 또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보여준다거나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 면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내가 기계공학이나 뭐 이런 로봇공학으로 간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만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금 넓게 하나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계공학이나 로봇공학 쪽으로 진로를 맞춰서 갔는데 교과 세특 활동이라든지 또 뭐 경제 수학 이런 것들 같이 들으면서 내가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이런 기술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전략과 마인드를 좀 미리 학습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제로 뭐 발표를 한다거나 라는 활동들이 조금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로스해서 자연계 쪽에서의 경영 또는 기술 경영학과 이런 쪽으로도 스토리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선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야 내가 미리 선행으로 고등학교 선행으로서 선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대학의 학과에 내가 유의미한 인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 공부했어요. 이미 기본 자질이 갖춰져 있어요.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학생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진로와 연관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비한 필수 이수 과목이나 성적 관리 물론 중요하겠죠. 기계공학과에 이제 지원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미적분 물리 그다음에 화학 이런 과목들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